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특히 내년, 내후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바심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뒷받침하는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맞아 들어가서 이게 정말 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거를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는 첫 내 집 마련, 40대는 갈아타기, 아파트 구입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3, 40대 수요층이 잇따라 내 집 마련을 서두르거나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고 있다. 매매 거래가 활발한 강남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이제 사진에 나오네요. 자, 일단 먼저 30대를 먼저 볼게요. 30대가 서울에서 최대 주택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와, 이거 좀 쇼킹한데? 40대는 주거 여건이 더 나은 인기 주거 지역으로 연쇄 이동하고 있다.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 집 마련 또는 강남권 입성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지난 여름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을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수요자 힘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같은 거는 보니까 주간 시세를 보니까 송파구가 좀 단연 돋보이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9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019년입니다. 자, 청약 일단 30대를 먼저 봅시다. 30대는 청약 배제된 층이라고 지금 특징을 지었는데 자, 재밌죠? 왜 그럴까? 자, 서울과 준서울 지역, 수도권을 말하는 거겠죠? 서울과 준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30대가 늘고 있는데 주로 청약보다는 기존 중고주택 매입을 통해서다. 그렇죠. 청약이 안 되면 빨리 기존 구축에서 갈아타셔야 되는데 그 기존 구축 중에서 그나마 좀 입지가 괜찮고 그 중에서도 연식이 괜찮은 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아마 도미노처럼 올라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30대는 청약 가점이 낮아서 인기 주거 지역에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40대 2,495건을 넘어섰다. 즉 2,608건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와우, 대단한데? 3, 40대 서울 아파트 거래가 30대가 2,608건으로 늘어났대요. 40대는 2,495건이고, 이 전체 거래에서. 와, 그럼 이 30대하고 40대가 지금 거의 5,000건이거든요. 절반을 넘어선 거죠. 와. 자, 40대가 서울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는 거죠. 자, 올 1월 총 479건이었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월 들어서 5.4배 늘었다. 30대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 1월 25%였던 30대 매매 건수 비중은 8월 30%로 증가했고 30대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력있다. 와, 노도강. 이상호 애널리스트님의 말대로 되는 건가요? 노도강. 사실 이거 비슷한 기사가 몇 달 전에 제가 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비중이 올라갔는데 그때가 아마 7월 요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후속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노원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했고 이어 송파구, 성동구 순으로 구입했다. 와. 이에 대해서 고준석 동국대 경영교수는 아파트값이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30대 실수요자를 움직이고 있다면서 가능성 없는 청약 당첨을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존 중고주택이라도 사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죠.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보시는 거죠. 어차피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 가능성이 낮은 거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 대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보시면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61.8점으로 뛰어버렸어요. 평균이. 올해 1월에서 7월 평균 당첨 가점이 48점이었는데 자, 그러면 61.8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최소 3명을 부양하는 40대 후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러니까 62점을 얻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기간 15년, 부양가족 2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30대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은 상한제 시행 전 당첨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당첨 가점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가 30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그렇죠.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40대는 이제 갈아타기.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40대는, 물론 이제 40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평균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 좀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자, 40대는 주거 환경이 한 단계 더 높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 세법상 1주택이 가장 유리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되는 대신 주거지 상향 조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박홍근 의원실이 올 1월에서 8월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40대인 걸로 나타났다. 와, 40대가 또 인생의 황금기니까. 그리고 이어서 노원구, 노원 또 나오네. 역시 노도강. 그리고 송파구, 순으로 아파트를 많이 매입했다. 연령대별 매입 비중으로 따지면 서초구에서 40대가 34.5%를 차지했고 강남구에선 39.7, 송파구에선 31.8을 점유했다. 자, 이 다음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다음이 재밌어요. 자, 갈아타기용 실탄 확보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대세로 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한 반면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갈아탈 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최대한의 자금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금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기타 대출은 2조 7천억이 늘었는데 증가폭으로는 2018년 10월 4조 2천억 이후 최대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경기 침체로 집값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담보 인정 비율 LTV 30% 안에서 저평가된 역세권 아파트를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박 위원님 말씀은 LTV의 30%가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으로 해야지 향후에도 다른 수요층이 있으니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이 LTV 30%, 40% 이거는 이제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리고 구매하는 주택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뭐 3억에 30%는 9천만 원이고 뭐 7억에 30%는 2억 천이니까 상황 따라 달라서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최대치로 가본 게 50% 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제 나름대로. LTV는 항상 최대로 받았었고 DTI 제 월급이 뭐 가령 뭐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이면 250이 뭐 이자로 나간다고 치면은 그 50% 정도 넘게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요. 일단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실제 현재에선 이런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제 기억에 이런 비슷한 기사가 요 7월까지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이런 거를 트렌드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 데일리 뉴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은 데로 가려고 실탄 확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물론이고 신용대출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 친척 간에 좀 이렇게 좀 사금융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뭐 갯돈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데서도 막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실탄 확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기사인데, 30대는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구축 중심, 그리고 19년 몇 월이죠? 8월 기준 2608건. 와우. 근데 어디가 많았다? 노원구가 224건, 그리고 송파구 193건, 성동구 188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 청약 당첨 가점이 너무 높아져서. 기존에는 이게 42점이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올해 1월부터 7월은 이게 이제 42점이었어요. 평균이 42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61.8점으로 상승. 그래서 이 62점 받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주택 기간 15년에서 30점 받고요. 청약 통장 기간 15년 이상 17점, 부양가족 2인 15점 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제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강사님들의 의견을 좀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상한제 시행 전 당첨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당첨 가점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가 30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에 관련돼서 40대는 갈아타기.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죠. 그래서 40대에는 어떻게든 더 좋은 곳으로, 여기서 더 좋은 곳이란 입지를 말하는 거죠. 입지. 그래서 뭐 교통, 학군, 상권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또 되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거는 제가 가장 현존하는 가장 좋은 절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1번에서 2번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비과세.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2번으로 갈아탄다. 이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현금 확보를 한다. 이거는 30대, 40대, 공통이죠. 공통. 모두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한 대출은 각자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판단하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들이. 그래서 30대는 나 청약 이제 안 돼, 이거.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 더 이상 잘못했다가는 내 집 마련 영영 못할 것 같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구축이라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40대는 어차피 여기서 좀 더 보태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아니면 저 좋은 입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 자금 끌어서 또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1주택은 비과세 받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30, 40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어떻게든 현금 확보하려는 거죠. 모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각자 기준에 맞춰서 좀 대출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좀 받으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공격적이지만, 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2019년쯤 9월 29일 날, 9월 말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조바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잘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기사가 좀 나오는 빈도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커스 뉴스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리고요. 혹시 오늘 지금 말하는 거 약간 좀 소리가 울리거나 좀 평소보다 약간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셨다면 양해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9일 일요일 날뭐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좀 일정이 좀 많아서 지금 그 전날 좀 미리 좀 제 사무실에서 녹화를 좀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좀 천장이 좀 높아서 약간 울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좋고요. 갈아타는 거 다 좋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무리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뭐든 적당하게 하면서 형편에 맞게 하자.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만약에 내가 가야 될 방향 어떤 실거주를 마련하고 뭔가 갈아타기 같은 거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은 조금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구독하시면 알림이 뜨니까 알림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부분 6시쯤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알림 받으시면 편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포커스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또 도움되는 정보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이제 일요일 이제 다 마무리 잘 하시고 편하게 쉬시고 월요일 날 그러고 보니까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 그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늦으면 또 가산세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포커스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